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8강의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이겠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정성 분석의 기본 논리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강의에서, 지난 세션에서 정량 분석의 본질, 기본 논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정량 분석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즘 정치학 연구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형 검증에 있어서 주로 정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정량 분석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양한 방법을 한데 모아보면 크게 정성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연구 대상의 기본 속성을 탐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량 분석이 어떤 속성의 심도, 얼마나 많으냐, 크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정성 분석은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의 존재 여부와 특성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죠. 데이터가 numerical 데이터냐, 다시 말해서 양적인 자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정성 분석은 비정량적 데이터, non-numerical data를 사용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며, 그 목표는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본질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thnography,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기술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hermeneutics, 해석학적인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현상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phenomenological analysis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학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그렇게 자주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성 분석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바로 qualitative comparison, 혹은 정성적 비교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학의 주요 하위 영역, 하위 분야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것이 비교 분석이 아닐까, 비교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정치 영역도 비교 정치 영역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를 따로 떼어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정치와 다른 나라 정치를 비교하는 그 비교 정치적 접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경험적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성 분석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여기 써놓은 질적 비교, 정성적 비교 분석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 분석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정성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 한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페셔널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 프로야구 경기 중에 아마 처음 등판하는 외국인 투수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피처 마운드로 가면서 심판에게 모자를 벗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또 대학 캠퍼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아는 교수님, 자기 학과 교수, 아니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과목의 교수님이 캠퍼스에서 지나가는 것을 학생들이 보면, 물론 굳이
쫓아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주치게 되면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죠. 미국의 대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아주 정말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캠퍼스에서 저희 학과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더니 이 양반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대학의 캠퍼스에서 교수를 만나면 학생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왜 그것이 당연한 일이냐? 그것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 그 중에 social relations, 즉 사회관계로부터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관계의 역동에 있어서 연장자라든가 또 어른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존경하는 분들 보면은 인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교수님을 만나면 인사를 할까?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은 그것은 한국의 고유한 사회관계의 소산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이렇습니다. 캠퍼스에서 교수님을 만나면 그냥 Hi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뭐 How are you doing? 이래버리기도 하고 또 교수가 지나가면서 학생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학생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캠퍼스에서 선생님이 걸어오실 때 보고 가서 Hi 말이 됩니까? 큰일 나죠. 야단 맞죠.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국 학생들이 교수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미국 문화, 그 중에서도 미국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관계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문화기술지, ethnographic approach, 문화기술지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이 만약 그 식당에서 요즘 말로 알바라 그러죠. 서브하는 알바를 하고 계신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떤 그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 하나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그 테이블로 가겠죠? 그래서 손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뭐 소금을 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으니까 뭐 새 것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안 불렀는데요? 그러면 아까 손 드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깨가 불편해서 손을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사회적 행위들은 보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아주 고유한 그런 원인 때문일 수도 있다. 아까 예로 돌아가자면 이 손님이 손을 들은 것은 서브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의 신호로 들은 게 아니라 어깨가 아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고유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든가 목표라든가 그것을 파악한 것이 그 행위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상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정성 분석이란 연구 대상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속성 혹은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특성과 고유성을 이용하여 어떤 주체의 행위 혹은 어떤 주체의 행위적 표현, 행태, 그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기술지 방법이라든가 현상학적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치학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고유한 정보를 우리는 캐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현대 정치학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학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때 현상학적 접근이거나 또 문화기술지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선거 연구에 있어서 참여 관측, 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한 문화기술적인 그런 접근을 한 연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치학에 있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널리 사용되는 정성분석의 하나로서 정성분석으로서 비교 분석의 논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정성분석이 이런 방법이로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간단한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S1, S2라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투표자를 얘기해요. 총선이 끝나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물어봤어요.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했더니 S1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S2는 야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와 같은 후보자 선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why에서 Y는 바로 후보자 선택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 좀 바꿔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이 연구자는 네 가지의 가능한 원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는 연령, 세 번째는 소득, 네 번째는 정치적 관심도인데 이 네 가지 가능한 원인에 관한 자료들이 정량 자료, numerical data, 수량적 자료가 아니에요. 보세요. 성별 이거냐 저거냐. 바로 전형적인 속성 자료입니다. 둘 다 남성임이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원인인 연령을 보니까 둘 다 중년층임이 밝혀졌어요. 이것도 비정량적 자료들이죠. 속성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차는 연령이라는 측면에서 중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소득을 보니까 고소득, 저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수 1,000만 원, 월수 200만 원 이런 정량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관심도를 보니까 둘 다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걸 놓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자, Y는 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cross case difference, 우리말로 사례 간 차이, 사례 간 상이성 이런 뜻입니다. 여야 다르잖아요. S1, S2 사례 간의 Y에 관한 종속변인에 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별을 보니까 둘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간 상이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사례 간 일치성, 근데 과학 연구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간 유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Cross case similarity. 그 다음에 연령도 어떻습니까? 연령도 사례 간 상이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비슷해요. 소득을 보니까 바로 cross case difference. 다르잖아요. 사례 간 상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심을 보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이것 역시 사례 간 상이성이 아니라 사례 간 유사성이죠. 자, 종속변인의 사례 간 상이성은 논리적으로 종속변인들의 사례 간 유사성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겠습니까? 사례 간 상이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별도 같고
연령층도 같고 정치적 관심도도 같다면 이것들은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후보자 선택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없겠지요, 당연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바로 원인으로 우리가 선택한 속성 가운데 사례 간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냐, 크냐, 작으냐에 따라 여야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정성적 비교정치 연구에 있어서 흔히 쓰는 차이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외에 일치법도 있고 혼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이건 전부 아주 오래전에 J.S. 스미thi The System of Logic이라는 책에서 제안한 그런 인과추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추론을 할 때는 정량적 데이터를 쓰느냐 정성적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과추론 가운데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과추론을 할 때는 concomitant variation, 부수변이법이라는 논리를 쓰는데 이 경우는 정성적 자료, 비정량적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법을 쓰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인 일치법을 사용합니다. 혹시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일치법이나 혼합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정성적인 방법의 논리를 우리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차이법만, 그 중에서도 아주 쉬운 그런 예만을 들어보았습니다. 보세요. 자료들이 전부 속성, 성격들이죠. 양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차이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총선에 있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야당 후보를 선택하느냐, 이 차이는 바로 여기 나열한 네 가지의 가능한 원인들 중에서 서로 다른 것, 다른 속성을 가진 것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강 분석 모형의 검증에 관한 주제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9강, 10강을 통해서 우리는 그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측정 지표의 타당성이라든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연구 설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9강, 10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그것으로 정치학 연구 방법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